예, 안녕하세요. 김영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간제법에 대한 최근 판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 알고 있을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자, 이런 조항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근로자의 지위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겠습니다. 즉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조항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은 그럼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가 되냐? 그렇지 않고 예외적인 근로자가 있었어요. 어떤 예외적인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냥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간 중에 하나가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였습니다. 자, 그럼 왜 2년을 초과하면 무기화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2년을 초과할 정도의 업무라고 한다면 이게 상시 업무인 거다. 이게 그 정도의 상시 업무라고 한다면 무기화로 간주가 되는 것이 맞지. 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기간은요. 사업은 특징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상시 유지가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기간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이거 그냥 사업기간 그대로 계약기간을 인정해주자, 이런 예외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가 하면 가운데 이제 상시 업무라는 기간이 있고 또 이게 끝난 다음에 또 사업기간으로 일부를 운영을 하고 다시 이 상시 업무로 일부러 운영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구죠. 이 케이스가 이제 상시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시 근로를 하고 있고 상시 업무인 거죠. 끝난 다음에 사업 기간을 정한 업무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상시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 겁니다. 이게 요 첫 번째 상시 업무라는 기간과 두 번째 상시 업무라는 기간을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 2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기하로 간주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예외적인 업무가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요 케이스는 이거 안 된다. 요 마지막 요 기간, 요 상시물 한 요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기하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번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치구의 보건소 사건인데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5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5개월 업무. 자, 이 5개월 업무에 대해서 운동처방사라고 하는 업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운동처방사 업무는 이게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한마디로 상시 업무, 무기계약의 기간 속에 들어오는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되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그 업무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5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5개월 끝난 다음에 다시 이 근로자랑 관리 사업으로서 이제 또 이 근로자를 채용한 겁니다. 사업이란 게 어떤 거죠? 무기계약의 예외 기간이었죠.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계약을 안 하고 기간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예외적인 기간으로 또 7개월을 이 근로자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근로자와 계약을 끊고요. 다시 이제 상시 지속 운영이 되는 상시 업무로 2년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년이 끝났어요. 자, 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합니다. 자, 문제는 이 근로자를 이때 그만두게 되면 이 그만두게 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해고로 봐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상시 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즉 무기계약으로 되는 2년의 기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간과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안 된다. 사학기간은 예외인 거다. 그 기간이 혼재가 되는 겁니다. 혼재가 됐을 경우에 2년을 초과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제 회사하고 이 자치구하고 이 노조하고 이 계약을 했어요.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기간제 근로자에 관해서는 2013년도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절된 거로 계약이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끊어진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노사 합의라는 거죠. 만약에 2013년도 이전의 계약을 끊어진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하로 간주가 안 되겠죠. 그럼 이 노사 합의를 과연 인정할 수 있는 거냐 문제예요. 지금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르게 되면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하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주가 되는 내용인데 이 노사간 합의를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한 거죠. 이 합의가 효력이 있으려면은 기간제법 4조 2항이 임의 규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4조 2항이 강행 규정이라 한다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하로 간주가 되는 거죠. 아무리 노사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간제법상의 기간 적용되는 기간과 예외 기간이 혼재가 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한 기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그 내용 가지고서 한번 판례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판례가 이 내용들을 이해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왜 그러면 기간제법에서는 4조 1항, 2항, 즉 2년을 정해놓고 2년을 초과하면은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냈을까요? 예, 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어떤 남용,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3년, 4년, 5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나친 남용을 방지해서 2년을 초과하면은 무기계약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앞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자,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반복 체결하고 있죠. 그런데 예외 사유가 가운데 끼어 있고 또 앞에는 상시 업무, 또 뒤에 상시 업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평가해야 될까요? 2년을 초과하면 무기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2년의 기간 속에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때 우리 판례 시각이 중요한 시각이 하나 나와 있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자,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 당사자의 의사, 이 계약사의 단절 여부, 현재 이 계약은 단절이 안 돼 있죠. 그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실제로는 사업기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내용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야, 이거는 예외 사유가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가운데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걸 볼 때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근로관계거다. 자, 그게 인정되게 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세요. 이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자, 그럼 앞에는 이제 아까 앞에 5개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7개월. 자, 뒤에 있는 게 2개월이었죠. 그죠? 2년이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7개월을 빼더라도 앞에 있는 5개월과 2년을 합하게 되면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기하로 이미 간주가 된 것으로 봐야겠죠. 그죠? 자, 그게 우리 판례 시각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판례 내용을 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노사가 어떻게 합의를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에 2년 근무하기 전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이 단절된 것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가 인정이 될까요? 합의는 인정할 수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하로 간주가 된다. 자, 이 내용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이게 입법 취지인 거니까 2년을 초과하면 무기하로 간주가 됩니다. 이 조항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아까의 판례 시각에 보게 되면 2년을 초과한 거죠. 이거는. 근데 2년을 초과한 건데 이거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합의는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그런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 합의의 효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게 세 번째 판례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법률을 끌어들였냐면, 아니, 그래도 합의했으니까 합의한 내용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근로기준법에 기간제법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했으면 신의칙상 그 권리 행사를 이제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민법상의 신의칙이라고 하는 법리를 끌어들인 거죠. 그런데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이제 이런 신뢰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신뢰를 가지는 것이, 이런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상대방이 이런 신의에 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게 도저히 용인될 수가 없다. 이 상태에 이르러야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죠? 강행 규정을 위반한 그런 합의라는 거예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합의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적용하게 되면 강행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요. 강행 규정은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 계약 합의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강행 규정 위반한 합의도 합의로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했으니까 신의칙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강행 규정의 취지가 이게 사라지겠죠.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만약에 강행 규정인데 이게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강행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신의칙에 따라서 이제 그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에 판례의 시각이 돼 있어요. 자, 정리하게 되면 이 판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외적인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함께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계속되고 있는 근로관계인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으면은 예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서 2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 판례. 두 번째로는 아무리 이게 노사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4조 2항은 강행 규정이니까 2년을 초과하면 무기약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자, 오늘 기간제법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판례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